같은 배, 같은 밤, 같은 빙산. 어째서 생존율은 어느 칸에 탔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까요? 타이타닉 안에는 이미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은 침몰하는 순간에도 작동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배의 가장 아래 칸 3등실의 승객이 됩니다. 누어의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펼쳐볼 기록은 꿈과 차별, 그리고 차가운 바다로 쓰인 세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신세계로 향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당신은 22살입니다. 아일랜드 코크 출신.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사촌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오면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신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 한 여객선의 표 한 장을 샀습니다. 배를 처음 본 순간 당신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이 배는 당신의 고향 마을 전체보다 큰 배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광장 끝에서 끝까지 걸어도 타이타닉 한 척이 채 안 됩니다. 63 빌딩을 옆으로 눕혀놔도 타이타닉이 더 길 것입니다. 갑판에 올라서면 더 아찔합니다. 바닥부터 굴뚝 꼭대기까지 높이가 53m, 무려 15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무게는 52,000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공물보다 무거웠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1등실, 2등실 승객들은 우아하게 탑승합니다. 하지만 3등실 승객들은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미국 이민국 검사를 대신하는 절차였죠. 당신은 짐을 내려놓고 검사를 받고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배정받은 방은 작습니다. 아일랜드인, 스웨덴인, 시리아인,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룸메이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꿈 말입니다.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었습니다. 선내에는 약 2,200명 이상이 승선할 수 있도록 객실과 공용 공간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은 1등실, 2등실, 3등실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등급에 따라 공간과 편의시설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등실 객실은 당시 상류층 주택을 본뜬 가구가 배치되었고 3등실은 2에서 6인이 함께 사용하는 간이 객실 구조였습니다. 1등실 승객은 코스 요리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3등실 승객의 식사는 공동 식습사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1등실에는 전용 욕조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3등실은 공용 세면실 및 샤워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3등실과 1등실 사이에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1등실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식당에서 리안을 만나고 갑판에서 바람을 맞고 밤에는 아코디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리안이 서툰 영어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 미국에 가서 뭐 할 거야? 당신이 손으로 공장기계 돌리는 흉내를 내자 그가 알아듣고 웃습니다. 그는 망치질 흉내를 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합니다. 당신은 난간에 기대어 미국을 상상합니다. 이제 3일 후면 미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 밤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웅성거리는 소리에 당신은 졸린 눈을 부비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이미 배 안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30분이 지났고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탁자 위 컵들이 기울어 엎어집니다. 바닥으로 물이 새어나오자 당신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객실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당시 상등실 승객들은 배의 가장 깊은 쪽 갑판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갑판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입니다. 하지만 철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때 한 선원이 나타나 철제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3등실 승객들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갑판 위로 올라온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군용보트가 부족하다는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리도 이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8명의 악단원들이 갑판 위에 자리를 잡고 연주를 합니다. 가벼운 왈츠곡. 어떤 신사는 구명조끼를 벗어 던집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후 갑판 의자에 앉아 브랜디를 마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신사답게 죽겠소. 당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야가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 당신의 고향 마을을 생각합니다. 빗물에 젖은 푸른 잎사귀의 냄새, 뺨을 어루만지던 다정한 햇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동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이 완전히 침몰합니다. 수온은 영하 2도. 그 온도의 바닷물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은 15분에서 30분입니다.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움직이는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안에는 수영장, 도서관, 레스토랑, 체육관,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있었습니다. 신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다. 인류는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첫 출항에서 빙산과 충돌했고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출항한 지 5일도 안 돼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목적지였던 뉴욕에는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에 탑승한 3등실 승객 중 살아남은 사람은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1등실은 1명 중 1명이 넘었습니다. 타이타닉 참사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구명보트가 왜 부족했는지, 왜 3등실 승객들의 대피가 늦어졌는지 여러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라인은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1인당 보상액은 등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객실 뿐 아니라 죽음마저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가두는 철문도, 당신을 삼킬 차가운 바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매일이 어느 칸에서든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누아의 도서관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